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한항공이 사천과 김포 항공 노선을 오는 10월부터 줄이기로 하자 경상남도와 8개 시군이 사천공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의원 발의로 입법 예고를 거친 경남 인권조례 개정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 심사도 하기 전에 철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경호강의 래프팅 체험객들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열악한 시설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산청군의 개선책은 겉돌고 있습니다.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독립 운영되고 있는 창원소방본부를 다시 도소방본부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일자 창원 민간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사천 김포 항공 노선을 10월부터 간편한다는 계획을 내놓자 경상남도가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발표된 사천공항 활성화 추진 계획을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선 사천공항 적자 노선 손실 지원금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 올해 5천만 원을 지원한 사천시가 내년엔 2억 5천만 원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이미 조례를 제정한 진주시 하동군뿐 아니라 나머지 시군도 관련 조례 제정을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체로서 어떤 부분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최대한의 공감대를 좀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 공항 이용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연계 관광지 이용료를 할인하는 등 항공 상품에 연계한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진주 사천 간 광역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고 사천공항을 경유하는 시외버스 안내판을 정비하며 차량 렌트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대한항공의 이런 방안들을 제시하고 협약을 맺어 간편을 막아낸다는 전략입니다. 김포 사천 노선은 지금 현행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재정 보전금을 해줄 때 수요일 증핀의 조건이 있어 해줄 필요가 있다. 또 혁신도시 입주 기관들과 항공이용 협약을 맺거나 공무원 출장 때에 항공 이용을 독려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저가 항공을 유치하거나 전세기 취향, 국제공항 승격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경남연구원에 의뢰해 다음 달부터 4개월 동안 사천공항 활성화 발전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추경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할 경남도의회 임시회가 내일 개회합니다. 그런데 의원 발의로 입법 예고를 거친 경남 인권조례 개정안이 상임위 심사도 하기 전에 돌연 철회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박종훈 기자가 그 내막을 알아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재원 도의원은 12명의 여야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경남 인권보장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2010년 경남 인권조례가 제정됐지만 그동안 기본적인 인권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해 앞으로 도지사가 도내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연도별 세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국에서 경남만 연도별 수립 시행 계획이 유일무이하게 경남만 없었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데 이달 중순 이 조례안이 발의돼 입법 예고되자 도의회 사무처에 200여 건의 반대 의견과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인권 보호는 국가 사무로 지자체 조례가 필요 없고 차별금지 대상의 성소수자를 포함해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의 법적 타당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달라거나 아예 조례가 폐기돼야 한다는 의견들입니다. 이 같은 반대 의견에다 항의성 문자와 전화가 잇따르자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하나둘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이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게 아무도 심사숙고 하는 면도 막 그래 나쁘지 않다. 또 우리도 내용도 사실은 100% 다 몰랐는데. 올 초 인권 담당 조직을 신설해 연내 조례 개정과 인권위 구성을 마치고 내년 초 관련 연구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경상남도는 반대 측의 동성애 조장 등의 우려는 지나친 확대 해석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인권 보장 조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의회에 잘 설명하고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경남 인권 조례 개정을 둘러싼 찬반 시각차와 신중론이 교차하는 가운데 황재원 도의원은 다음 10월 임시회에 찬성 의원들과 함께 다시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현재 경남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늦은 오후 거창 등 북서 내륙부터 시작해 저녁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오늘 오전에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 떨어졌습니다. 평년보다도 2, 3도 낮은 기온인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22도, 진주도 2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진주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리며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은 도로가 미끄러우니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체로 26도 안팎을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2도, 함안 2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8도, 창녕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0도, 산청 2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6도, 합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저녁 비가 그치고 난 뒤 내일 낮부터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차례 더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많게는 연간 30만 명에 이르던 경호강의 래프팅 체험객들이 지난 몇 년 사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산청 래프팅타운의 열악한 시설이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1990년대 시작된 경호강 래프팅. 자연하천의 쏘와 여울, 급류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여름철 경호강은 북적였고 산청 읍내는 활기를 띄었습니다. 많게는 연간 30만 명에 달하던 경호강 래프팅 체험객이 지난해는 8만여 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산청군이 흩어져 있던 래프팅 업체를 모아 지난 2013년 조성한 래프팅 단지입니다. 주말이면 수천 명이 찾는 곳이지만 업체가 산청군에 기부 체납한 사무동을 제외하면 작은 화장실 2곳, 샤워장 1곳, 정자 몇 개가 시설의 전부입니다. 열악한 시설이 체험객 감소의 한 원인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공간이 너무 좁다고 샤워장도 너무 찬물밖에 안 나오니까 조금 손님들이 많이 불편하다 그런 얘기 좀 많이 하고. 보트와 구명조끼 등의 장비 보관 시설은 모두 업체들이 임시 방편으로 설치한 불법 시설물입니다. 이 같은 무허가 시설들은 산청군의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3월 모두 철거했다 다시 세운 겁니다. 업체들은 산청군이 래프팅 시설을 설치하겠다던 약속 이행 대신 철거 행정을 펴고 있다며 정부에 민원까지 냈습니다. 계류장이라든지 쉼터 같은 거는 다 보장을 받고 들어왔는데 그게 지금 이제 예산 부족이라 안 되니까 저희들이 무허가로 이제 건물을 지은 거죠. 올해 3억, 내년 5억, 총 8억 해가지고 이렇게 불법 시설물 저희가 정비하고 샤워실 그리고 화장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 래프팅타운은 법적 용도가 청소년 수련 시설로 돼 있어 레저 시설에 걸맞게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창원 소방본부는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2012년부터 독립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다시 경남도 소방본부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창원 지역 민간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갑 출신 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지방자치 분권 등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자며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문건입니다. 경남의 광역소방체제와 기초소방체제가 공존하고 있다며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과 지휘체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창원소방 사무를 경상남도로 환원하자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 측은 여러 차례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왔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앞두고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범사 운영했지만 어차피 국가직화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이제 경남도로 환원해서 체계를 일원화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제기되어 왔었어요. 창원시 지방자치 분권협의회 등은 국회와 창원시에서 법안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창원 소방 사무를
경상남도로 환원하고자 하는 행위는 지방 분권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창원시 통합 인센티브로 주어진 소방사무의 권한을 통째로 빼앗으려는 파렴치한 창원 소방본부는 출범 이후 보다 신속한 재난 대응이 가능해졌고 김 의원 측이 주장하는 대응 지연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고 체계라든지 보고의 그 누락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그 화재의 확대, 사고의 확대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창원 소방본부 환원 논란이 불거진 건 관련법이 제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창원 소방본부에 관한 법률은 지방분권법 2개 조항뿐입니다. 꼭 갖춰야 할 소방기본법 등 12개 법률안은 8년 동안 방치돼 왔고 이 때문에 법률상 지위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통합 창원시 인센티브로 출범해 시범 운영 중이다 보니 명칭만 소방본부고 대외적으로는 소방서로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창원시 소방본부 정상화를 위한 12개 법률안과 창원시 소방본부 환원을 위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충돌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과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해 지역 언론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역 분권을 위해선 지역 언론의 역할도 필요한 만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도 예외는 아닙니다. 모바일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며 지역 언론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데 그 중심에 네이버가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 검색에 등록된 지역 언론사는 단 3곳. 이마저도 모바일에선 단 한 곳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팎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 언론을 위해 지역 언론 정책의 현 주소와 개선 방안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관련 법 개정 필요성에 입을 모았습니다. 먼저 경남 지역 언론 수용자 조사 결과 지역 뉴스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포털이나 모바일을 통해 지역 뉴스를 접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역민들은 지역 뉴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다. 그렇지만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는 지역 뉴스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 때문에 포털이 지역 언론의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역 언론을 일방적으로 차별하고 또 말살에 가까운 정도로 배제하는 것은 공정성 위배라는 그 공공기관 운영의 어떤 지침 위반이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도 차원에서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해 제정한 관련 조례는 현재 종합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조례를 더 개선된 내용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청문회는 보통 이제 계획이나 연간 계획이라든지 중기 계획이라든지 장기 계획이라든지 이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양조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도의적 책무를 좀 넣어서 그 계획을 좀 하게 하고. 특히 지역방송 지원 조례는 오는 2020년까지 일몰제를 적용한 한시 조례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방 분권 시대에 지방 정부를 견제하고 지역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선 지역 언론을 위한 관련 정책 마련과 법 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수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지리산 노고단 근처에 수양관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폐허로 남아있는 지리산 수양관인데요. 그 숨겨진 역사를 다시 보는 경남에서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6.25 한국전쟁 전투희생자 위령제가 오늘 오전 11시부터 6.25 격전 함안 민안비 앞에서 열립니다. 치매 예방 관련 교육과 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행복 더하기 기억 체험터의 개소식이 오늘 오후 1시 30분 고성군 하이면 봉현 진료소에서 진행됩니다. 거창 수학체험센터 개관식이 오늘 오후 2시 30분 거창 고등학교에서 펼쳐집니다. 통영 제주항로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오늘 오후 3시 통영시청에서 열립니다. 인구 100만 대도시 대표들이 참여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진표 박완수 국회의원은 특례시 추진의 필요성과 지방자치체계의 인식전환을 주제로 발표했고, 대도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정, 조직, 기능 확보를 위한 다양한 특례시 모델도 제시됐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3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어제 도청에서 김경수 도지사를 만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조 시장은 이 자리에서 초소형 위성개발 사업을 제안하며 경상남도의 참여와 지원을 건의했으며 남강변 중형 다목적 센터 건립과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 옛 진주역사철도 부지 재생 프로젝트 등 진주 3대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진주 가자공원과 장제공원 시민대책위원회가 논평을 내고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지난 23일 장제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한 것에 대해 심각한 책임을 물으며 사업을 당장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도시공원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창녕군의 지역 대표 관광지인 부곡온천의 관광객 유치를 늘리기 위한 부곡온천 관광특구 중장기 발전 방향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최종 보고회에선 부곡온천 관광특구의 잠재력을 분석해 테마 관광마을로의 발전 방향이 제시됐으며 웰빙과 힐링의 최적 공간을 주제로 한 10년 뒤의 청사진도 제시됐습니다. 경남 26개 해수욕장이 안전사고 없이 모두 폐장했다고 경상남도가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 7월 5일 남해 상주 은모래 비치를 시작으로 모두 26개 지정 해수욕장이 개장해 지난 25일까지 해수욕장 운영을 마무리했으며 올해도 인명사고 없이 폐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 진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관계자들이 어제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경남 지역 재벌 개혁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당 재벌 개혁 선언문을 통해 한국 사회 재벌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리고 정경유착을 일삼는 등 사회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불공정한 사회로 몰아가고 있다며 재벌 개혁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 지역 직업계 고등학교의 활성화 대책 보고회가 어제 경남교육청에서 열렸습니다. 경남교육청과 직업계고, 산업인련공단, 경남지사 등으로 구성된 대책팀은 직업계고 활성화 대책으로 현장 맞춤 교육과 미래 맞춤 교육, 품격 맞춤 교육, 공동체 맞춤 교육 등 중장기 발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직업계고 진학이 취업은 물론 성장과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개선할 방침입니다.